이번 영상에서는 수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수면 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예민하다면 수면 교육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면 교육이라는 건 사실 기질적으로 순한 아이들, 그리고 엄마가 패턴을 잡아줬을 때 또 환경에 덜 민감해서 그게 가능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절대로 아무리 수면 교육을 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었고, 제가 아이를 키울 때 당시만 해도 너무나 한때 수면 교육이 또 유행할 때여서 모든 부모가 수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면 교육에 실패한 엄마는 마치 육아를 못하는 엄마, 그리고 육아에 좀 실패한 엄마, 이런 인상을 주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도 수면 교육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 정말 안 해본 수면 교육이 없었지만 다 수면 교육은 실패로 돌아갔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그렇게 강압적으로 수면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줬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저는 책을 쓰면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내 아이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뭘 해줘야 되는가, 수면 교육이 아니라 아이를 잘 재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누법, 퍼버법, 시닥법, 이런 여러 가지 수면 교육 방법들이 있잖아요. 아마 아이를 이제 재우는 걸 해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익숙하실 텐데요. 이런 방법들이 저희 아이에겐 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아이를 재우려면 저희가 업거나 안거나 밖으로 나가야만 했었어요. 그냥 우니까요. 근데 그 우는 강도가 너무나 정말 달래지지 않을 정도로 매일 밤 울었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 그 시기가 너무나 저희에게는 힘든 시간이었고 가장 힘든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데 이 수면 문제야말로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가장 1순위로 뽑는 또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예민하지 않더라도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게 아이 재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자다가 아이가 너무 자주 깬다. 그래서 잠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세 가지로 그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2돌 이전의 영아 수면입니다. 그러니까 2돌 이전의 영아들이 잠을 잘 못 자고 자주 깨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아의 경우에는 우리가 렘 수면이라고 하잖아요. 즉 얕은 잠을 자는 시간이 많아서 자주 깰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른보다 더 얕은 잠을 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작은 소리에도 깨기도 하고 조금만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도 깨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당연히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그렇게 깨는 게 더욱더 잦고 그리고 잠들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아이를 수면 교육에서는 강제로 일정 시간 눕혀서 아이가 울든 말든 그냥 계속 울려서 지쳐서 이렇게 자게 하는 그런 이제 수면 교육 방법들이 있는데, 예민한 아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욕구가 해소되지 않으면 욕구가 해결될 때까지 울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아이가 그냥 울다 지쳐서 잠들기를 기다린다면 밤새 아이는 그냥 우는 거예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심지어 저는 이제 너무나 수면이 힘들어서 수면 교육 코칭 같은 것도 받아봤고, 그 전문가분도 집에 오셔서 아이와 밤새 있어 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말 아이는 밤새 울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가 이제 밤새 우니까 목이 붓고 아침에 이제 열이 나서 소아과로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울다 지쳐서 잠드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럴 수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울다 지쳐서 잠들게 한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아이가 우는지를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는 자려고 눕히면 우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죠.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 제가 곰곰이 돌이켜보니 일단 아이의 그 자는 환경, 그걸 점검해 주는 게 1순위입니다. 뭘 점검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온도, 그리고 습도, 그리고 조명입니다. 온도라는 건요, 우리가 잠자기 좋은 수면 환경이 20에서 24도라고 하는데요. 저는 좀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항상 25도 이상으로 집을 따뜻하게 했던 거예요. 제 기준에는 그게 집이 따뜻한 거였는데 저희 아이는 열이 많은 아이였고 더위를 많이 타는 아이였고 그거 이제 저는 나중에서야 안 거죠.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 나는 시원해야 잠이 잘 와 하면서 겨울에도 베란다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이 온도를 딱 자기가 원하는 온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린 아기일 때는 그거 모르니까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 방 안에 공기가 너무 덥거나 아이에게 갑갑하지는 않았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어른들이 아이는 좀 시원하게 키워야 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좀 따뜻하게 키워야 감기가 안 걸리니까 좀 이해를 그 당시에는 못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들은 또 어른보다 더 열이 많고 워낙 그러기 때문에 조금 겨울에도 좀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온도를 체크하고 너무 덥지 않게 아이를 그 수면 환경을 맞춰주시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습도는 44에서 55%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우리가 어른도 불쾌지수가 올라가잖아요. 특히 이제 여름철엔 또 습도 맞추기가 어려운데요. 이 습도계랑 온도계를 구비하셔서 이 방 안의 온도와 습도가 우리 아이가 자기에 최적화된 환경인가 이거부터 저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조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아이가 깜깜해야 잠도 잘 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 기준으로 암막 커튼을 안방에 달아서 빛이 안 들어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안 사실은 저희 아이는 깜깜한 게 너무너무 무서웠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저희 아이가 6살인데요. 깜깜하면 무서워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은은한 불빛, 수유등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이들 이제 수유할 때 켜놓는 그런 은은한 조명을 꼭 켜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여행을 갈 때도 그걸 들고 다니거든요. 그게 없으면 너무 깜깜할 경우에 이제 아이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가 말을 못할 때는 그런 걸 뭐 제가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항상 깜깜하게 해놓고 아이는 또 뭐 무섭거나 그 환경이 싫어서 그냥 계속 울음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온도, 습도, 조명을 체크해 보실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암막 커튼보다 일반 커튼을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침에 자연광이 들어올 때 햇살이 딱 들어와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할 시간에 깨는 게 좋은데 암막 커튼의 경우에는 빛을 많이 차단하기 때문에 또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정말 자연적으로 그냥 빛이 있으면 이제 깨고 또 약간의 깜깜함이 너무나 무서워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빛을 줘서 아이에게 최적화된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불의 촉감입니다. 아이가 자기가 덮고 자는 이불이나 깔려있는 이불의 촉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울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엔 그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아이는 사계절 자기가 좋아하는 이불이 있어요. 그 부들부들하고 약간 서늘한 감촉이 드는 그 이불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불은 아무리 갖다 줘도 거부하고
그냥 추워도 그걸 덮고 뭐 여름에도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감각이 예민할 경우에는 촉각적으로도 침구에도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셨다가 혹시 아이가 계속 잘 때마다 운다거나 뭔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는 이불을 또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